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MC 땜빵의 세상 솔루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산업단지 출퇴근 승차 공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 땜빵의 세상 솔루션은요. 세상에 문제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찝어내서 해법을 좀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땡방 라이브에서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땡방 라이브는 땡기지 앱을 설치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토크게임 쇼예요. 땡기지 앱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땡방 라이브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거 관련된 앙케이트 퀴즈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출퇴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국은 출퇴근을 하시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고충 이런 걸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서울에 근무하면서 지하철을 출퇴근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저 운전하면서 딱지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신호등 안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운전을 뭐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딴 거 생각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도 신호등을 어기고 온 것 같아요. 딱 걸렸을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좀 곤욕이에요. 갑자기 뚝 튀어나온 출퇴근 교통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타다금지법 이거 통과됐죠.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얘기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 택시업이다. 그러니까 택시를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 일을 뺏어서 하고 있다.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타다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타다의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서 운전자를 매칭해주는 알선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타다 서비스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합법이었는데 법을 바꾸면서 타다가 영업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대여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반납 장소나 대여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해서 관광 목적으로만 쓰일 때만 운전자를 매칭해 줄 수 있다,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기존의 짧은 서비스에 차량을 대여해 주고 반납하는데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택시랑 유사한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거죠. 타다 서비스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택시라고 하는 게 면허 자체가 돈을 주고 사고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택시 업계가 장사가 안 되니까 면허값이 떨어지는 거죠. 가령 택시를 하시려고 어떤 분이 면허를 1억 원에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타다 서비스가 나와서 택시 업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영업이 좀 주춤하니까 택시 면허값이 뭐 6천만 원으로 떨어졌거나 5천만 원 떨어지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게 없는 거죠. 갑자기 몇 천만 원이 부담 가치가 증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굉장히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 타다 금지법.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실패 사례로 꼽히는 겁니다. 아니면 타다가 유지를 위해서는 운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차량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됐대요. 이 기여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연히 타다는 퇴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출퇴근 용도의 카풀 매칭 서비스는 그대로 허용하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출퇴근 근로자를 위해서 카풀 서비스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하루 종일 택시 영업을 해주는 거에 비하면 소득이 얼마 안 되잖아요. 카풀 매칭 서비스는 여전히 수요는 있는데 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카풀을 제공하겠다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전은요, 전국 주요 도시 중에 통행 속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23.2km예요. 이거는 우리가 3050, 그러니까 도로를 30km나 50km 이내로 달려라, 이거 하기 전에 얘기예요. 대전이 주요 도시 중에 제일 떨어집니다. 23.2km입니다. 대전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대전시의 차량 보급 규모를 보면요, 대전시가 통계가 67만 대예요.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라고 잡으면 2.5명당 한 대씩 자가용이 있는 거죠. 보급률 괜찮은 거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시에
도료율을 보면요. 30.8이 나옵니다. 30.8%. 서울 22.4, 부산 21.6, 대구 23.9처럼 대부분 20대 초반에 있거든요. 인천이 좀 센데 인천, 광주가 27 정도 돼요. 울산은 그것도 안 돼요. 20 언더. 그러니까 17.5%인데 대전은요. 전국 대도시 중에 가장 도료율이 좋습니다. 30.8, 30%를 넘어가는 건 유일하게 대전시만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 속도는 제일 낮아요. 왜 그러냐면 대전이 자가용 운송 분담률이라고 하나요?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찾아봤습니다. 대전시는 계획도시잖아요. 도시가 잘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 전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지저분하죠?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노은지구, 둔산지구 있고요. 서남부 지역에도 아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서구에도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요. 관저지구가 또 있고 중구, 동구 이쪽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지가 남쪽에 있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카이스트, 애트리, 항우연, 원자력연구원 같은 정부 출연연이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요 위쪽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대덕 테크노밸리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3사 산업단지 이렇게 있고요. 테크노밸리와 3사 산업단지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중국산업단지가 있고 신동지구가 있습니다. 이 자운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여기도 거주지는 별로 없고요. 근무지가 있죠. 일터가 있습니다. 안산산업단지가 지금 개발될 예정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은 고밀도로 직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 형태를 보시면 주요 거주지인 남쪽에서 주요 근무지인 북쪽으로 가는데 주요 도로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산산업단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라 이쪽을 빼면 금병로, 대덕대로, 그 다음에 문지로 이 정도? 도심 고속화도로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대전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대도시에서 최하위권인데요. 인구가 150만인데 자동차가 78만 대, 주차면이 87만 년이고요. 대도시 도로율이 1위인데 도심 통행속도는 최하위고 연구단지, 대학교, 산업단지가 다 북부에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주요 거주지는 남쪽에 밀집해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저희 사장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아니까요. 멀고도 먼 출퇴근 시간, 근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도로가 많이 막혀요.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대중교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전에 지하철 1호선이 있어요. 이게 노은동부터 둔산동 지나서 동구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버스 노선 7, 80%가 여기 파란색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빨간색 지역으로는 버스도 잘 안 가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타고 출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가용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둔산에서 테크노밸리까지 약간 20분 내지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면 출퇴근 시간이 딱 되잖아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근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차를 안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버스 타고 이제 갑니다. 낯선 데를 가는 거예요. 집에서 면접 보러 가다가 전화가 옵니다. 오늘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면서 자가용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직 희망이 증가합니다. 회사에 적응을 했더라도 자가용 사는 게 희망이 돼요. 그래서 자가용을 삽니다. 그럼 1인 출퇴근 차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도로체증이 심해지고 주차난도 심해지는 거죠. 회사 근처에 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까지 꽉꽉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업체는 업체대로 또 곤욕이에요.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산업단지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빨간색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나머지 영역 부분은 일반 회사입니다. 이 까만색은 제가 일부러 가려놨는데 여기는 건물을 짓지 않은 나대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자, 토지의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산업용지를 분양받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론 분양받을 때는 좀 싸지만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가 산업단지가 평당 500만 원 정도 위아래 돼요. 근데 이런 산업단지에서 50%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부족합니다. 주차장 한 명당 고정비가 8천만 원 정도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0평 정도의
면적을 먹는다는 거죠. 이 통로하고 주차장을 합해서요. 그러니까 주차 1년당 10평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그럼 아까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3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곱하기 10평, 그럼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8천만 원이라는 회사 자산이 그냥 차 한 대 주차하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최종 교통 수요는 자가용 출퇴근으로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편리한 기업 입지에도 그 버스를 타다 보면 입석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대기 시간이 길거나 부부 이동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래저래 산업단지는 출퇴근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만 엄청나게 막히고, 또 주차난도 심하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 회사들이 산업용지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자, 업체마다 또 다른데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마다 주차장 현황이 매우 다릅니다. 실제 있는 업체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입주 기업 AAA부터 BBB, CCC, DDD, EEE, FFF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 회사 이름을 직접 대긴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종사자 수가 좀 있어요. 이 종사자 수는 약간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그 회사의 종사자 수만 따진 건 아니고, 그 회사가 혼자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회사에 다른 회사가 입주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한 회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C라는 회사, CCC 있잖아요. CCC만 종사자 수가 60명이고 주차면 수가 52명이에요. 여기만 여유가 있어요. 근데 AAA를 보면요, 68명이에요, 종사자 수가. 근데 일부는 버스 타고 다니고 주차면이 33면인데 여기는 주차장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차면이 33면이면 실제로는 여기다 10대 정도를 더 세운다고 봐야 돼요. 한 43대에서 45대 정도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종사자 수 일부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뭐 AAA 같은 경우는 적정한 거예요. CCC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BBB나 DDD나 EE나 FFF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합니다. 자, 기업 대표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요. 뭐라고 하시냐? 이분은 주차장 부족이 심각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임직원 다수의 주차장을 협의를 했대요. 유료로 월주차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파트 분양회장님이시겠죠? 안 된다. 여기 수익을 못 낸다. 뭐 근처에 주차장을 써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주차장 공유가 될 만한 데 가서 비용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미 꽉 찼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뭐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 건물 밑에 지하를 다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기업 대표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B기업 대표가 있어요. 이 기업은 아마 CCC일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주차장이 많이 남아요. 이웃 회사에서 주차장을 좀 공유하자라고 요청을 했대요. 일부 공유 쓰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와서 엉터리로 주차하고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주차 관리도 힘들고 자가용 출퇴근 근로자가 늘고 있어서 주차장이 또 부족할지도 모르고 하는데, 일단 쓰라겠다 나중에 빼라고 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주차장 관리 문제로 이제는 거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주차장을 관리를 해준다면 주차장을 좀 제공할 용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C 땜빵의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C 땜빵의 솔루션은요, 바로 승차 공유 우선 주차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승차 공유를 하는데 승차 공유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으로 한정을 하니까 유사 택시 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택시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근데 우리 빠듯하게 출근하러 가잖아요.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바쁘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승차 공유를 제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좀 막히고 하니까. 그거 누구한테 승차 공유 제공하다가 출근 시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이 없는 사람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던 건데, 그게 하루 종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공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직원도 주차장 사용권이 있다는 데서 뭔가 출발을 했어요. 가령 우리 회사에 주차장이 33면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가진 사람이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차가 없어. 근데 어머니 차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직원도 자기 회사 주차장 사용권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차량이 없이 출퇴근하는 직원의 출퇴근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승차 공유를 제공을 해야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 승차 공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권을 제공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차 공유를 이용한 사람은 그 승차 공유를 이용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용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버스 비용 정도거나 버스 비용의 1.5배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싼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이런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람마다 이렇게 기다리거나 뭐 하거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승차 공유할 때 카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하는데 돈을 내고 뭐 하고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 프로그램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이용한 만큼 돈을 물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둔산이나 노원이나 서남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덕 테크노밸리나 신성지구, 방현지구 또는 3사 산업단지 여기는 주요 업무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하는데 둔산에 사는 사람 중에 대덕 테크노밸리로 가는 사람이 운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을 묶어줘서 중간에 도로가 많이 막히는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를 한 번에 통과하게끔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 시간에 내가 카풀을 하다가 제공하다가 출근 시간 늦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는 위치까지 같이 가는,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위치에서 같이 출발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접지역 탑승을 시키고 주요 간선도로는 탑승한 상태로 쭉 이동한 다음에 인접지역을 하차시켜주는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A2A라고 잡았어요. 뭐냐면 에어리어 투 에어리어, 지역 대 지역을 중복시켜주는 그런 매칭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또 출발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뭐 2시간이라고 하고 출퇴근 시간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5분, 10분 차이로 차이가 있으면 못 태워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 여러 개의 회사들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둔산에서 출발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쪽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이걸 묶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주차장도 같이 공유해서 쓰고, 그리고 직원들이 섞여서 같이 승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둔산에 사는 사람들이 몇만 명, 그리고 대덕 테크노밸리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면 그 안에 시간을 조율하면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확실히 매칭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다시 제시하는 MC 땜빵 솔루션은요, 주차 공유 연계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승차 공유 제공자에게 우선 주차장 사용권을 부여를 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접한 기업끼리 주차장을 공유해서 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을 실어다 줬으니까 옆에 있는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승차 공유 이용 근로자는 유료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택시비보다는 확실히 작게. 지금 버스비의 1배나 2배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 내려서 걷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택시 수준의 서비스를 쓰게 되니까 한 2배 정도 이내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승차 공유 매칭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여러 개 회사들끼리 쓸 수 있게.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대중교통 지원비를 줍니다. 월 5만 원, 6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가용을 타든 대중교통을 타든 다 주더라고요.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승차 공유 이용할 때 그 이용료로만 지급해주는 식으로 전환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비용의 1배 또는 2배 이 정도 수준에서 택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신입사원들은 차를 안 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택시 수준의 서비스를 쓸 수 있으니까 거의 자가용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안 배워도 될지 몰라요. 보통 2명 정도를 카풀로 태워가는 정도만 했다 그러면 자가용 운행을 3분의 1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발생도 그만큼 줄이게 되고 그만큼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도로 막히는 것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도 훨씬 빨라지잖아요. 이런 사회적 서비스, 주차 공유를 연계한 승차 공유 서비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가용으로 출퇴근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차량을 놓고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할까요? 이걸 주제로 땡방 라이브에서 동률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C 땡방의 세상 솔루션 두 번째 버전 산업단지 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 어떻습니까?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땡기지 플러스 앱 설치하시고 땡방 라이브 가입하시면 저희가 초청을 해드립니다. 땡방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 상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MC 땡방이었습니다.